얼마나 정상적으로 벌었느냐 비정상적으로 벌었느냐 못 묻겠다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 꼬치꼬치 따지는 겁니다. 동양이 서양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생활 방향으로 오늘부터 전환이 됐죠. 그래서 근데 생활 방향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밖에 가보면 마스크 안 쓴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돈을 벌어라. 그래야 애국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한번 보면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돈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어릴 때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동, 이런 얘기 안 하죠. 무슨 얘기 많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간다. 이런 얘기가 주지, 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금기시하는 그런, 우리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자, 이제는 조금 풍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을 멸시하는 풍조, 이 돈에 대해서 이상하게 조금, 우리가 유교사회 사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죠. 돈을 버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돈 버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돈 많이 버셨어요. 존경해야 돼요. 앞으로. 자, 이런 풍토를 조성해. 돈 버는 일은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은. 이게 왜 생뚱맞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그러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15세기까지는 문화, 과학, 그 다음에 경제까지 우리 동양이 서양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서양은 동양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이 갑자기 동양을 앞지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런 얘기예요. 서양 문명을 깨우고 비약적 발전을 시킨 것은 뭐라고요? 금속 활자다. 그리고 총포, 대양 항해, 과학 발달 이런 것들이 서양 문명을 깨우고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금속 활자나 총포나 대양 항해나 이런 것들 다 동양이 먼저 시작했어요. 금속 활자는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민족이 200년 앞섰고요. 총포도 마찬가지죠. 13세기 고려가 총포를 외구 소탕에 사용했어요. 외구들한테 벌써 서양보다 100년 이상 빨랐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앞섰어요. 네, 앞섰는데 대양항해도 보시죠. 그 명나라의 정화 장군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몇 년도 했어요? 1492년에 발견했죠. 이 1492년, 이거는 정말 제가 소시적부터 기억을 하고 있던 건데, 콜럼버스 대륙 발견. 자, 그러면은 1392년은 뭐죠? 1392년. 이거는 조선 건국입니다. 자, 그리고 1592년. 이거는 막간을 이용해서 임진왜란.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정말 소식적이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잊어먹고 있어요. 자, 명나라 정화장군 콜럼버스도 100여 년 전에 세계 곳곳을 항해했다라는 거고요.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할 때 그때 끌고 다녔던 선단이 200에서 300톤급의 수백 명밖에 승선 안 한 조그만 규모였다면 이 정화 장군의 이 선단은요 8,000톤급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래서 27,000명까지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로 이미 대양 항해도 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동양에서 먼저. 자, 그런데 그리고 또 과학 발달도요. 18세기 중반까지 최첨단 제품이 비단과 도자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고려 말에 이 상감 청자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냐면은 당시 도자기에는 이 문양을 넣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죠, 고려. 고려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또 비단에 사용된 염료, 이 고급 염료, 이것도 중국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비단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자, 모든 게 다 동양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왜 서양이 앞서가기 시작했을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금속활자는 단순하게 불경을 찍는 데 편리했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요 목적만 가지고. 총포는요, 왜구들이 들끓으니까 왜구를 퇴착해서 총포를 만들어 쓴 거예요.
대항항해는 황제 명령에서 야 가봐 하니까 간 거예요. 고려 청자는요, 왕실에 납품하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죠. 목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려니까 한 거예요, 다. 이제 하려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동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동양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시적인 뭐에 의해서? 명령, 필요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안 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금속 발전이나 총포나 대항해 과학 발달 이런 게 다 하나의 돈 버는 수단에 같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속 발전은 이 성서를 더 많이 인쇄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된 거죠. 총포도 성능을 계산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그럼 약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뺏어올 수 있는 거. 돈도 생기고. 그렇죠. 대항항해는 향료, 도자기, 비단 등을 대량으로 교역하게 되면 돈이 생기잖아요. 결국 과학 발달도 뭐 방직기, 증기기관 등 발명해서 생산성 향상해서 또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두 뭐랑 관련이 있어요? 돈 버는 수단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거고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다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돈 버는 일들이 지속적인 발전에 큰 계기, 동력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도 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게 이제 서양이 발전을 크게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을 나쁘게 보는 그런 인식이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된다. 돈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을 갖다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벌었느냐, 비정상적으로 벌었느냐, 이런 것들을 막 꼬치꼬치 따지는데 사실은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들이 이게 국가의 경제를 발전도 시키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일이 동서양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갔던 이유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발전을 한 거고 우리는 왕의 명령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잠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발전이 그냥 거기서 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이 앞서가게 된 거죠. 돈 버는 일은요, 이제 존중돼야 되고, 어릴 때부터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너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들을 이제 바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조금 전에 보듯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것이 또 결국은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부동산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끔씩 졸부란 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비웃는 얘기지만은 어쩌면 부러워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겠어? 저 투기해서 벌었지. 이런 인식이지만 사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